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박성원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 검증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따라서 광양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 중계방송입니다. 모바일과 인터넷 또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선거일 전까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9번 무소속 정인화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창남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정의당 이경자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후보들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회 진행 순서와 규칙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출마의 변을 들어보는 모두 발언이 있을 거고요. 첫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 그리고 후보자 공약 검증 토론, 그리고 주도권 토론, 두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 후보께서는 인신 공격이나 상호 비방이 없는 품격 있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후보 간의 형평성, 또 이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서 후보 간 발언 시간은 엄격히 제한합니다. 발언 시간의 경과는 앞쪽에 보이는 시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이 끝이 나면요, 제가 1차로 제지를 하고요. 10초가 지날 경우에는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발언 시간 꼭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후보자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의 변을 밝혀주십시오. 먼저 정인화 후보입니다.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존경하는 순천 광양 곡성구의 시구민 여러분, 기호 9번 정인화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20대 국회 현역 의원으로서 국가예산 확보에 진력해 왔습니다. 저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30년간 전남도청과 시군에서 지역발전에 매진했습니다. 제가 꿈꾸는 세상이 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 약자가 짓밟히지 않는 세상, 농사만 지어도 먹고 사는 세상이 그것입니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과성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별도의 준비기간 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검증된 일꾼입니다. 저는 일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엔 김창남 후보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역시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존경하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 주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10,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있고 어제는 186명, 오늘까지 192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정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만 이런 사태를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기회는 우리끼리 코드 인사로 자기들에게만 맞는 사람들에게만, 과정은 남 모르게, 결과는 조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중간평가입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김창남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 주민의 지극히 효성을 다하는 심청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동용 후보의 모두 발언입니다. 제한 시간 역시 1분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 시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서동용입니다. 4.15 총선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띄우는 정부, 코로나19에 대응해 세계의 찬사와 주목이 쏟아지는 나라다운 나라의 힘을 실어주는가, 아니면 사사건건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피해 입은 국민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퍼붓죽이라고 비난하는 정당에 힘을 실어주는가를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시국민 여러분,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내 삶의 새로운 변화,
기호 1번 서동영에게 투표하셔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개혁의 완수에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경자 후보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정의당 후보 이경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국민 여러분, 이 위험 또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 함께 숨쉬는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농어민이 살맛 나는 세상, 부모 찬스 대신 사회 찬스가 주어지는 곳, 사람과 자연이 어울리는 삼터가 될 것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구례 을 선거구 유권자 여러분, 저는 누구나 동등하게 행복할 권리를 위해서 정치를 바꾸고 싶어서 출마했습니다. 반칙 없는 정치개혁, 따뜻한 서민정치, 저 기호 6번 이경자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후보들의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기 침체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각 후보가 생각하는 지역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김창남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답변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못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중국의 입국을 허용한 것 때문에, 그리고 의협에서 6차례나 근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강력히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웃 나라인 대만이나 홍콩, 그리고 몽골, 베트남에 비해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늦춰야만이 치료약이나 백신이 나오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수습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이 11조 7천억이라는 예산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우리는 심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다음은 서동용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금지되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업종과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사회 전반에서 발생했지만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또는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에게 그 아픔이 특히 큽니다. 정부는 31조 6천억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고요. 코로나 극복을 위해 11조 7천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자금 융자, 초저금리 대출 등을 시행하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지역사랑 상품권 지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재난기본소득으로서 전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책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이나 긴급 금융지원 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제한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이어서 이경자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산업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수, 관광, 유통업 등 모든 영역에서 휴업과 폐업이 속출하고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이 일터에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차 코로나 추경을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마련했지만 역부족입니다. 1차 추경에는 농어민에 대한 대책이 없고 중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또한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루빨리 2차 추경을 통해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시켜서 자영업과 소상공업인, 농어민을 지켜야 합니다. 정의당은 오래전부터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집권 여당은 소득순위 70%에 대해서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을 약속했다가 다시 전체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차별과 배제 없이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하겠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인화 후보의 답변 듣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인들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긴급 재난지원과 같은 자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의료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하위 70%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신속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선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께 장기 무이자 대출을 해 주어야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서 대형 점포와 영세 자영업자의 상생을 도모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을 개정해서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경기 부양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순서는 공약 검증 토론입니다. 각 후보자의 대표 공약을 듣고 그 공약과 관련한 토론을 이어가는 순서인데요. 사전에 정한 순서에 따라서 서동용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각 지역별 공약은 선거 공보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각 가정으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 지역의 중점 4대 현안에 대한 약속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 사건 특별법을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법안을 발의만 하고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둘째, 임차인을 획기적으로 보호하도록 임대주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습니다. 셋째, 오랜 시간 해결하지 못한 전남 동북권 의과대학 설립 및 대학병원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광역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곳이 전남입니다. 인구 90만에 육박하는 도시에 전남 동북권에 대학병원이 존재하지 않은 현실을 타개하겠습니다. 광양보건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광양보건대는 보건 서비스가 더욱 필요해지는 고령화 시대에 더욱 경쟁력 있는 대학이며 광양읍경제의 중요한 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 100대 과제 중 하나인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을 통해 광양보건대를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순청, 광양, 곡성, 구례를 위한 지역 공약, 지구민의 안전을 위한 공약, 공정한 사회를 위한 공약, 기업, 교육, 청년, 여성, 노동, 문화예술이나 환경, 농업을 위한 공약을 세심하게 준비해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믿고 뽑아주시면 준비된 일꾼으로 충실히 공약을 이행하겠습니다. 예. 역시 사전에 정한 순서에 따라서 이경자, 정인화, 김창남 후보 순으로 서동영 후보에게 질문하실 수 있고요.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이경자 후보님, 서동영 후보에게 질문하시죠. 네, 꼼꼼한 공약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동북권 의과대학 설립과 대학병원 유치를 공약하셨습니다. 이미 정의당 윤소아 의원께서 끈질긴 노력으로 목포대 의대 설립에 대해서 교육부 연구 용역이 끝났고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결정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 목포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의 김원희 후보께서 목포 의대 설립을 공약하고 있는데 어떻게 동북권에 설치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윤소아 의원이나 김원희 후보의 공약이 있으면 그건 되는 거고 그래서 동북권이 안 된다는 말인지 그건 조금 의문이고요. 이렇습니다. 지금 전남 동북권은 여수, 순천, 광양 합하고 구례, 고흥, 보성 합하면 인구가 90만 가까이 됩니다. 이 90만이 되는 도시에서 갑자기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전남대 화성병원으로 가더라도 1시간 반 내지 2시간이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은 특히 대학병원의 필요가 크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지역은 화학단지가 있습니다. 이 화학단지에서 중증 산재 환자가 발생할 경우 긴급한 치료의 필요성이 더욱 큽니다. 대학병원의 필요성이 어디에 더 크느냐의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남 서부권은 서부권대로 또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만 전남 동북권에 더 필요가 크고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내겠습니다. 이어서 정인화 후보님께서 서동영 후보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서동영 후보께서는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고 수차에 걸쳐 밝히고 이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임차인들의 소송 변호를 맡아서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론 활동을 벌이면서 봉사로 포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 이것은
기만 행위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약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예. 광양에는 유독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많았습니다. 광양읍에는 송보 7차, 덕진, 광양에 보면 다양한 아파트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고 임대사업자들의 형포가 아주 컸습니다. 제가 광양의 유일한 변호사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자 저를 찾아오셨고요.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연구하고 토론해 왔습니다. 주민집회에 가서 제가 설명을 수차례 했고 주민 집회에서의 설명으로 좀 성이 덜 차신 분들을 위해서 개별 상담을 수십 차례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소송에 이르게 됐고요. 소송이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소송을 함에 있어서 변호사로서 수임료를 받는 것을 비난하시면 그건 참 곤란한 일 같고 그 다음에 수임료를 도대체 제가 얼마를 받았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래요. 제가 무료로 하는 거야 공직후보 예정자로서 기부행위 해당되기 때문에 할 수 없었지만 최소한의 비용 가까운 비용들을 받고 했다는 점을 예.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시간 끝이 났고요. 김창남 후보님, 서동영 후보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서동영 후보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국회의원을 뽑는 자리입니다. 청년과 청소년들의 모범이 되어야 될 국가의 대표자를 뽑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서동영 후보님께서는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국민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보는데 서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군대를 못 갔지요. 제가 전과가 있습니다. 감옥을 갔다 와서 군대를 못 간 건데요. 저는 연세대학교 재학 중에 학생운동, 민주화운동에 투신했습니다. 1985년도에 한 차례 구속이 됐다가 그때는 이제 기소유예로 풀려나서 그건 뭐 전과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1986년도에 부천시 원미동 사거리에서 노동악법 철폐, 민중생존권 쟁취 등의 구호를 외치며 노동자 지원투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200여 명의 시위대가 있었는데요. 진압을 시도하는 경찰관들에게 시위대 중 일부가 돌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돌에 경찰관 한 명이 맞아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요. 아마 경찰차가 깨진 것 같아요. 일부 파손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구속이 돼서 집행유예를 받고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전과가 있었던 것이고 이 전과는 뒤에 사면됐습니다만. 예. 답변 시간 끝이 났습니다. 이번엔 이경자 후보의 공약 검증 토론입니다. 2분간 대표 공약 말씀해 주시죠. 네, 짧은 시간이지만 꼭 필요한 공약 2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칙 없는 정치개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고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비례위성정당이라는 반칙과 편법을 심판하겠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정당, 정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둘째,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를 약속드립니다. 산업단지의 노동자와 가족분들이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는 산업단지이지만 고로 폭발 사고에 따른 다량의 배기오염가스 누출 사고 그리고 빈번한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산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2차 미세먼지를 만들어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와 함께하는 녹색 전환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산업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 내 전기차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굴의 유권자 여러분, 정정당당한 나라, 반칙이 없는 정치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 또한 바꿀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그린니들 전략이 지역 경제를 다시 뛰게 만들 것입니다. 이경자가 해내겠습니다. 예, 공약 검증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방식입니다. 질문 시간 30초, 답변 시간 1분이고요. 정인화 후보님께서 먼저 질문하시죠. 네, 이경자 후보께서 중단 없는 정치 개혁과 국회 세력 교체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국회 세력 교체를 이루고자 도입된 것이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소수 정당의 국회 입성을 도모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게 그 취지죠.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더불어민주당도 결국 위성정당을 창당했습니다.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의당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 노회찬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고, 제가 알기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부분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전일화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이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질문을 하고 싶어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분에게 질문을 다시 하면 안 되시겠습니까? 네, 답변 들은 걸로 네네, 하고요. 네. 자, 이어서 김창남 후보께서 이경자 후보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이경자 후보께서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시면 그런 공약을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공약만이 또 국회의원의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임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공약을 말씀하시는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셨던 공약들 말입니다. 이 두 가지 공약이요? 예. 예. 저는, 시당에서 그리고 시민들과 만나면서 듣자지자 이경자를 실천하면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국회 개혁에 대한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리고 저는 환경운동 활동가로서 지속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광양에는 국가산단이 있고, 그리고 노동자들과 함께하면서 노동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저는 정의당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그린 뉴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노동자와 함께하는 그린 뉴딜 정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국회로 가면 이 사안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고, 제가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이것은 기후 위기 시대를 맞이해서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도 이것에 대해서 주장해 나갈 것입니다. 예, 이어서 서동용 후보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경자 후보 공약에 이제 종합병원 권역 예상센터 유치가 있어요. 네네. 아까 그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는데요. 네네. 전남 동북권은 인구가 90만에게 육박합니다. 네네. 그리고 화학공단 등지에서 중증 산재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대학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대학병원이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 전남 동북권 4명의 국회의원 후보와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자, 질문 시간이 끝이 났고요. 예, 관련해서 이경자 후보님 답변하시죠. 자, 우리 지금 현재 4명의 이 후보들 모두 이 의료 인프라에 대한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역에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 노동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만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공공인프라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권역별 외상센터도 필요합니다. 특히 순천 해륙면 지역에는 5만 5천의 인구가 있고 젊은 세대들의 인구가 있는데 저를 만나는 엄마들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공약이 있어야 되고 실행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또한 우리 지역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권역별 외상센터와 종합병원을 분명히 건립하도록 약속, 꼭 공약을 이행하도록 실천하겠습니다. 예, 이번엔 정인화 후보가 대표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2분입니다. 저는 3대 정치 과제, 6대 분야 입법 공약, 지역별 구대 발전 공약을 약속하였습니다. 먼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해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선거구 쪼개기 재발을 차단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순천 해령을 만들겠습니다. 신대지구 철도 소음을 차단하는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하겠습니다. 상삼지구 왕이산 명품 숲길을 조성하겠습니다. 광양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재료연구원을 신설 유치하여 철강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송보 5차, 7차, 덕진범, 원히트 임대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곡성을 만들겠습니다. 동화 정원을 조속히 추진하고 곡성 먹거리 특화 사업을 조성하겠습니다.
곡성군이 추진해서 올해 하반기 설립 예정인 미래교육재단의 전문 상주 인력을 확보하고 아동 청소년 100원 버스를 도입해 통학을 돕겠습니다. 힐링관광 청정구례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임기 중에 예산을 확보한 중산 다목적 저수지를 조기에 완공하겠습니다. 또한 온천지구에 물 테마파크 조성으로 사계절 관광 여건을 확립하고 백운산 섬진강 일대를 생명문화 특구로 조성하고 지리산 조리공원 등 생태환경 교육시설도 유치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엄선한 순천광양 곡성구리의 희군민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마을꾼이 아닌 일꾼 기호 9번 정인아 후보입니다.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련해서 다른 세 후보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방식은 아까와 같고요. 먼저 김창남 후보님 질문하시죠. 예, 정인아 후보님께서는 20대 국회의원 당선되기 전에 매니페스토를 많이 말씀하셨고 공약 사항을 이행한다고 공약을 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또 은행 일치가 되는 것인지 이번에 또 이런 공약도 빈 고급자 공약이 되지 않을 것인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네, 공약은 일단 실천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변수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추진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100% 완료된 공약만을 매니페스토가 완료됐다고 보는데 다른 평가 기관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약한 내용 중에는 뭐 10%, 20% 또는 50%, 70% 이런 식으로 추진 중인 공약들도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은 제가 만약 21대 국회에 진출한다면 역시 중단 없이 추진을 해서 결국 시군민들께 약속한 사항을 실천하는 그러한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서동용 후보께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정인아 후보께서는 그 20대 국회에서 최초로 여순특별법을 발의했음을 항상 자랑하고 내세우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20대 국회는 5개의 법률안이 발의가 되어 있지요. 근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심리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인데요.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 당시 민평당의 정인아 후보와 이용주 의원 두 분이 각각 법률안을 내셨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보수 세력의 저항에 의해서 통과가 쉽지 않은 법률안에 대해서 두 사람이 단일안을 만들지 않고 각자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 답변 1분 듣겠습니다. 예, 제가 2017년 4월 최초로 여순사건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내용은 진상규명, 명예회복,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상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른 내부의 국회의원들이 거의 1년 6개월 후부터 집단으로 발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용주 의원이 추가로 여순사건 특별법을 발의하는 것은 의원 개인의 자유입니다. 저하고 이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차제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민주당이 이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더라면 상당히 긍정적인 통과 신호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답변 시간 끝이 났고요. 이어서 김창남 후보의 공약 검증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대표 공약을 저 질문할게요. 이경자 후보님 끝으로 정인아 후보님께 30초간 질문하시죠. 전인아 후보님께서는 현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광양 포스코에는 정규직 노동자 수와 맞먹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인아 후보님 4년 전 공약이나 이번 공약에 보면 노동공약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대기오염 문제나 폭발 사고가 있을 때에도 전인아 후보께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시지 않으셨고 그리고 포스코 기살리기 운동에 참여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듣겠습니다. 예, 저는
광양망건이 대기 오염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목질개 화력발전소의 입지를 이 환경단체들과 협력해서 전적으로 극단적으로 막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는 우리 모두가 사랑해야 하는 기업입니다. 포스코 기살리기에 참석했다고 해서 그것이 환경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포스코는 일단 우리가 중시해야 할 기업이고, 다만 포스코가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특히 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다면 그것은 해결해야 하고, 저는 지속적으로 포스코에 그 사항을 요구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창남 후보의 대표 공약 듣겠습니다. 제한 시간 2분입니다. 저는 이 공보물에 적혀 있는 바와 같이 이 정치 공약, 경제 공약, 지역 공약을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곡성의 유건기 군수님을 도와서 심청축제와 장미축제를 국내 여러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또 홍보를 강화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도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양의 정형복 시장님을 도와서 인구 늘리기를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구례 군수님 김순호 군수님의 역전 사업인 케이블카 사업을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면밀히 문제점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수익성을 검토하겠지만 반드시 성공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만 쓰시겠습니까? 예. 자, 이어서 서동용 후보님께서 김창남 후보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김창남 후보의 제가 신대와 관련한 제 공약을 가지고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순천 해룡 지역에 대해서 예술의 전당, 도서관, 복합문화공간 건립, 그리고 돌봄 특구를 지정하고 365일 24시간 아동 돌봄 센터를 운영하겠다. 신대지구 6내시 10단지의 진입구간 도로를 확장하고 매항 교차로 부근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공약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이 공약의 이행에 동참할 의사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든지 서동영 후보가 국회의원 되든지 서로 지역 사회를 위해서 도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예. 이어서 이경자 후보님, 김창남 후보님께 질문하시죠. 네, 김창남 후보께서 국회의원 200명으로 줄이겠다,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현행 의원 수 300명에서 100명을 줄이시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기준에서 이런 공약이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국회의원의 욕심과 국회의원의 숫자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사람이 태어나면은 공술의 공수이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빈손으로 태어나고 또 죽을 때도 빈손으로 죽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당선만 되면은 욕심을 부리고 월급 세비를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자기 사람들에게 떠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하셨던 200명의 국회의원 숫자도 더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좁은 땅덩어리 아닙니까?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뽑는데 뽑아도 정말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바꿔 나가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정인화 후보님 질문하시죠. 김창남 후보님 공약을 보면 국회의원이 되면 지역의 사회봉사 지원단체 수시로 기부를 하겠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공익을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선거법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일이 공익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말하라면 내 호주머니 사정 같은 경제적인 이익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청렴한 태도를 지켜야 되죠. 겉으로는 공익을 위한다고 말하고 뒤로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국회에서 김영란법이 있습니다. 김영란법에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이 있습니다. 투명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 순기능이라고 저는 보고,
역기능은 우리 환경에 맞지 않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도와주고 싶어도 김영란법이 있으니까 돈을 도와주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해낼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시로 기부한다는 게 아니고 저는 전부 기부할 것입니다. 저 돈 벌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돈 벌려고 국회의원 출마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예, 답변 다 하셨나요? 공약 검증 토론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후보 간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죠. 주도권을 잡은 후보가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실 수 있고요. 질문을 받은 후보는 답변하시는 방식입니다. 토론의 주제는 각 후보가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습니다. 과정에서 인신공격과 비방은 삼가시고요. 질문과 답변 시간 역시 잘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 역시 30초,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이경자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동영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곡성에 대한 공약을 보니까 미래교육재단 설립이나 군청사 신축 등이 있었습니다. 두 사안은 이미 지난해에 확정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국회의원 후보가 공약으로 내놓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그만큼 지역 현안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농업농촌을 살릴 공약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군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이제 군비로 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공약을 만들 당시에는 그 부분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 이후에 군비가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해명도 좀 했고요.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총 360억 드는 거가 한 200억 정도가 확보가 된 걸로 알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원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 곡성은 이제 그 농촌입니다. 그 많은 수려한 자연과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살기에 충분한 곳인데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곡성의 기농기촌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어야 할 것인데요. 저는 이제 특히 농촌 지역에 그 생산한 생산품들을 현지에서 바로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팔 수 있는 소규모 단위의 가공 공장들을 설립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예, 이경자 후보님 이어서 정인화 후보님께 질문하시죠. 네, 정인화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연하게 당선되면 민주당 입당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결국 민주당 입당을 할 거면 정정당당하게 선거 전에 입당을 해서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정치의 도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소속으로 당선하여 특정 정당에 입당하는 것은 민심을 왜곡하는 일이고 낡은 정치 적폐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다만 무소속으로 활동을 했을 때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정치를 해본 사람은 다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군민의 뜻에 따라서 제가 입당할 정당을 결정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지금 출마하기 전에 입당을 해서 경선을 하라고 그러시는데요. 사실 지금 민주당 경선이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은 50%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권리당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에 입당해오고 정정당당하게 싸우라는 얘기는 결국 말이 안 된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김창남 후보에게 질문하시죠. 네, 김창남 후보님, 저는 12월 17일부터 후보로 등록해서 지금까지 현장에서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이렇게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전통 오일시장에서 김창남 후보님의 모습을 멀리에서 제가 보고 참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렸습니다. 시장에서 선거운동을 하신 느낌이 어떠셨는지 질문드립니다.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장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시장의 실물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참 어렵습니다. 농번기에는 일할 사람이 구할 수 없고 또 자영업자들, 중소기업
농촌들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농촌에는 무상복지 정책으로 일관을 하다 보니까는 성장 동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에 다가가서 사람들을 만나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예. 자, 이어서 정인화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이고요. 김창남, 서동용, 이경자 후보 순으로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김창남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양 지역의 악덕 임대 사업자들 횡포가 심각합니다. 광양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걸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 예길이 특위에서 교통부 장관에게 해결을 촉구했고 국토부와 함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 양당의 싸움으로 처리되지 못했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님의 예. 의견과 공약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듣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제를 실시해서 실패한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원리에 맡기지 않고 정부의 역할을, 지금 정부가 시장 기능을 작동하지 않는 부분을 개입해서 정부 주도로서 시장을 개입하는 이런 사회주의 국가 체제의 발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악덕 임대업자에 대해서는 착한 임대업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해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셨던 2018년부터 그렇게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예, 이어서 질문하시죠. 네, 서동용 후보께 묻겠습니다. 전남 동부에 의과대학을 유치하고 대학병원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 더 이상의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것은 없다 하고 밝혔고 또 장소가 의문입니다. 어디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인지 또 서부권 민주당 후보들은 전남 동부대학병원 유치 논의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소까지 정해놓고 유치 의사를 밝힐 수는 없지요. 제가 국회의원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님께서 그런 거 하시면 좋았을 텐데 안 하시니까 이제 제가 공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남 서부권은 또 서부권대로 대학병원의 필요성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남 동부권은 인구가 9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그 인구가 있는 곳에 대학병원이 반드시 설립이 필요합니다. 이제 대학병원 설립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전남 동부권에서 선출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 3월 29일에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오셨을 때 그 4명의 국회의원 후보가 그 문제에 대한 이익에 포함된 정책협약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반드시 통과시킬 거고요. 대학병원 유치와 의과대학의 설립은 좀 별개의 그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만 좀 시간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부분들은 추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여기까지 듣죠. 정인화 후보님, 이경자 후보에게 질문하시죠. 네, 이경자 후보께서 국회 정치 계획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국회 정치문화 개혁 포럼을 만들어서 국회 정치를 개혁하지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에 대한 또 수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경자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정치 개혁은 어떤 개혁이십니까? 제가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면서 들었던 얘기들 중에 대부분은 국회의원들이 월급, 고액의 월급은 받으면서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늘 싸움만 한다. 그리고 주도권 싸움만 한다. 기득권 싸움만 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말씀을 바탕으로 공약을 만들었고 제가 국회의원으로 들어가면 현재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아닌 제 자신이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그것을 공약으로 만들고 실천하면서 그런 국회의원의 모델이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한 결심이 바로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개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 위에 제가 국회의원들의 세비 삭감 30%를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의 고액의 월급을 최저임금에 연동을 해서 예, 답변 시간 끝이 났습니다. 이어서 김창남 후보의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서동용 후보에게 질문하시죠. 예, 서동영 후보님께서는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라고 아십니까? 8,590원인가요? 60원인가요? 아, 예. 예. 예, 8,590원. 올해 예. 2022년 예, 예. 8,590원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최저임금이 지금 제로서 최저임금을 올리자 중소기업에서 직원들을 해고하는 사태가 비일비재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탈원전 정책도 실패한 정책입니다. 자, 답변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최저임금과 탈원전 정책을 저한테 1분 이내에 다 설명하라고 하면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그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틀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국민들이 갖는 것, 소득을 갖는 게 또 다른 성장의 이 바탕이 된다는 취지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많은 소득을 통해서 성장의 동력들을 이끌어내는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거고, 최저임금의 상승은 그러한 그 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만 이제 최저임금이 상승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영세한 그 자영업자들의 피해들이 발생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들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거는 뭐 대통령께서 인정을 하신 부분입니다. 앞으로 보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어떤 형태로든 좀 내수 경제가 진작되어야 경제 규모가 더 커지고 우리가 더 나은 사회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의 틀들은 계속 유지해 가야 할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이어서 이경자 후보에게 질문하시죠. 김창남 후보님. 예. 이경자 후보님 아주 말씀을 잘하시고 훌륭하십니다. 예, 저 공약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공생 공약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당은 다르지만은 제가 만약 당선되면은 보좌관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창남 후보님께서 제시하신 공약들 중에 몇 가지가 의문사항이 좀 드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만약에 보좌관으로 가면 그 몇 가지를 좀 수정한다는 전제하에 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정인화 후보에게도 질문하시죠. 예, 정인화 후보님 훌륭하십니다. 예, 그동안 노력 많이 하셨고, 근데 이 좋은 일꾼 한 번 더라는 말씀을 이 슬로건으로 내셨는데, 좋은 일꾼의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답변 듣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저는 국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초선이지만 4년 연속 호남에서 유일하게 국정감사 우수원상을 받았고 4년 연속 헌정대상을 받았습니다. 300명 중 1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부패 청렴대상도 받았습니다. 연 2년간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도 받았고 또 110건의 법안을 발의해서 44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중에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양봉산업법과 같은 많은 칭찬을 받는 법안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안해 볼 때 많은 분들로부터 좋은 일꾼이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제한 시간이 끝이 났고요. 자, 서동용 후보의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이경자 후보에게 먼저 질문하시죠. 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존중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노동 공약 중 하나로요, 택배, 대리, 배달직 등 특수고용 노동자를 위한 24시간 쉼터와 교육 정보 공유를 위한 공간 마련을 제시했습니다. 노동 존중을 앞세우는 정의당 후보로서 이경자 후보가 좀 내세우고 싶은 노동 공약이 있으면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저는 작년에 포스코 사태를 보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꼭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산단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산단에서 지속적으로 끊임없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사고를 당하고 나서도
떳떳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재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지고 그리고 원청이나 국가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노동자들도 그에 대해서 많은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의 노동 현장에 산재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 직접 나서서 해결해 보고 싶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동일노동, 동일임금법 제정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정인화 후보에게 질문하시죠.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홍역을 앓고 있고요. 이 바이러스가 세계사의 질서를 바꿔버렸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미래통합당과 보수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응과 방역에 대해 사사건 건 시비를 걸었지요. 근데 세계는 오히려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주목하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정인화 후보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코로나19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모든 활동을 중단시키고 또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있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에 대한 방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초기에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비행기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유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하고 있는 방역 대책은 전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답변 있습니다.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김창남 후보에게 질문하시죠. 예. 최근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거론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지지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대통령을 구속시키겠다. 뭐 이런 조롱과 비아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창남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남 후보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고 구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지금 이제 이낙연 노컷 뉴스에 보니까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노컷 뉴스에 김창남 후보는 황교안 대표가 당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말만 했습니다. 저는 존경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와 이낙연 대표의 지금 종로에서 싸움이 있고 선거가 있는데 실제로 이낙연 후보는 종로에 아무런 연고가 없지 않습니까? 선거대책위원장님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 대통령 후보로서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총선에 낙선되든지 당선되든지 간에 유력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근데 지금 질문하셨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탄핵에 대한 문제는 답변 제한 시간이 끝났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각 후보의 치열한 주도권 토론에 이어서 사회자 공통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역민들이 바라는 국회의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제21대 국회 의정활동 계획과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한 시간 1분이고요. 정인화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예, 저는 21대 국회에 진출한다면 우선 국회 정치 문화를 개혁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 국회가 이번 순천 선거구 쪼개기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은 안중에 없는 그러한 문제가 많은 집단입니다. 국회는 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가장 받지 못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회를 개혁하지 않으면, 정치 문화를 개혁하지 않으면 국회는 영원히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제가 최초 발의해서 통과시키지 못한 여순사건 특별법, 이거 남은 임기 동안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불가능하다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창남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정치 공약, 경제 공약, 지역 공약을 다 매니페스토를 전부 성공히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한 1987년도부터 우리 헌법이 벌써 33년이 지났는데 헌법이 개정된 헌법이 새로운 헌법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헌법도 좀 쉽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조문도 좀 줄여야 봅니다. 지금 헌법이 130조인데 1항부터 2항, 3항, 4항 조문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쳐 나가야 되겠죠. 또한 경제적으로는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것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서동용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저는 우리 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순천 광양 지역에서 그 사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광양시에 변호사 사무실을 두고 모든 지역 현안에 같이 해왔습니다.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과의 소통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지역민들께서 바라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은 국회에 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공정한 나라, 안전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완수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우리 지역 순청, 광양, 곡성, 구례 더불어민주당 시장 군수님들과 행정협의를 강화하고 전남 동북권 국회의원들과 상설협의체를 만들겠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논의해서 지역의 현안들을 풀어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경자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저는 보육교사였고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저를 만나는 대부분의 청소년 활동 하시는 분 그리고 사회복지사, 보육교사들은 저에게 현재의 사회복지법이나 보육법에는 현재 시대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리고 새로 반영돼야 될 문제들이 녹아있지 못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로 들어가면 현재 생애 주기별로 사회복지법이나 보육법을 한번 개정해보고 싶고요. 그 부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인구절벽이라든가 기후위기를 조금 스며들게 하여서 그런 법들을 좀 개정하여서 빈틈없는 사회복지를 위해 노력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 토론회 이제 마무리 발언만 남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먼저 김창남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예,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은 놀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울 공간도 적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죽어가고 있고 대학에 졸업했던 청년들은 취직을 못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노인들이 대우를 받지 못한 저출산 고령화에 모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김창남에게 맡겨보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 김창남 정치인입니다. 이 김창남이 엎드려 절하겠습니다. 정치인을 대표해서 우리 지역민이 이 김창남의 머리를 때려도 좋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문제를, 이 모든 공약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 다 하신 건가요? 예, 이어서 서동용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순청, 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 유권자 여러분, 지금까지 후보 토론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보셨는지요? 오늘 여러분께 드린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어려움이 있는 현장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서동용은 앞으로 잘하겠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으로 선택받겠습니다.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내 삶의 새로운 변화, 기호 1번 서동용을 지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이경자 후보님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국회의원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국회의원은 신뢰도 조사에서도 최하위에 놓여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기득권 싸움만 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
선거철에만 표 달라고 다니는 사람,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모습입니다. 2018년 고 노회찬 의원은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를 전액 반납했습니다. 저 이경자와 정의당은 고 노회찬 의원의 뜻을 따라서 특권을 반납하는 국회의원, 시군민의 이야기를 들어서 실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세비 삭감 30% 국민소환제를 꼭 도입하겠습니다. 반칙 없이 당당하게 원칙을 지키며 정의당 기호 6번 이경자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으로 정인화 후보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존경하는 시군민 여러분, 기호 9번 정인화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는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쌓은 30년의 공직 경험과 4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시군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직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과 이웃집 아저씨처럼 어울리겠습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군민 여러분, 저는 일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모바일과 인터넷 또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선거일 전까지 오늘 토론회를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투표는 우리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토론회 참고하셔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 마칩니다. 이어서 후보자 합동 연설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